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교연의 원장 김민영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미션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꼭 해주세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계속 쓰면서, 계속 읽으면서, 계속 문제 풀면서 무한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았으면 또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을 손에서 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5번째 콘덴서의 접속입니다. 여러분들, 콘덴서의 접속은 본문에서 배우고요. 이번에는 예전에 배웠던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접속 잘 배우시면 콘덴서의 접속도 무난히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저항의 직렬 접속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 R0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더해주면 되죠. 이 친구 더하기 이 친구죠. 그래서 굳이 공식으로 쓴다면 R1 플러스 뭐다? R2다. 계산해 볼게요. 1옴 더하기 2옴이죠. 그럼 몇 옴? 3옴이다. 오케이. 합성저항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러한 직렬회로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죠. 오케이. 여기 써볼게요. 전류가 일정하다. 요게 여러분 직렬회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체 전류 I를 구해볼게요. 그럼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합성저항분의 전체 걸리는 전압 V. 지금 전체 전압이 제가 300V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죠. 지금 좀 전에 합성저항 몇 옴? 3옴. 그 다음에 전체 전압 몇 볼트? 300V.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 몇 암페어 나와요? 100A다. 아하. 그러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빽빽빽빽빽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로에서는 전압이 어떻게 되죠? 분배가 되죠. 어떻게 되죠? 분배가 되죠. 뭐에 비례해서 분배가 되죠? 맞습니다.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 지금 1대2야. 그럼 300V가 1대2로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R1에는 몇 볼트 걸려요? 100V. R2에는 몇 볼트 걸린다? 200V. 요게 1대2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100V 더하기 200V 두 개를 다시 더해주면 원래 300V가 나와야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직렬회로의 특징이었었어요. 물론 여러분 전압이 분배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비율로 1대2라고 했는데 이걸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식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할게요. 그럼 V1은 어떻게 구했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그죠? 자기 거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곱하기 V. 왜? 저항에 비례해서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 거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2. V2는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뭐가 올라간다? R2. 그 다음에 전체 전압 V. 그리고 이 친구하고 더하면 뭐가 나온다? 이 친구가 나온다. 굳이 식으로 쓰면 전체 전압 V는 V1 플러스 V2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직렬을 끝내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렬회로에서요. 얘하고 다 같다고 할게요. 같은 게 N개 연결되어 있다고 할게요. 몇 개? N개. 그럴 때 전체 합성저항 R0는 어떻게 구합니까? N개 곱하기 1개의 저항값을 곱해주면 전체 합성저항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지금 R1과 R2가 이렇게 나란히 여러분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병렬인지 직렬인지 전류를 흘려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겠고 요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다.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러한 병렬 회로에서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I1 플러스보다 I2다라는 거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병렬 회로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가 일정하죠? 여기는 전류가 일정했죠? 여기는 뭐가 일정하죠? 전압이 일정하죠. 자, 병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더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450V래. 전체 전압이 450이면은 여기에도 몇 볼트 걸려? 450. 여기도 몇 볼트 걸려요? 450볼트 걸린다라는 거예요. 전압이 일정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었다 깨나 안 바뀌어요. 콘덴서 접속에서도 전류가 일정하다 전압이 여기에서는 병렬에서는 일정하다는 이 사실은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병렬 회로일 때 얘하고 합성 저항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렬 회로에서는 그냥 디귿다 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디귿다 더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R0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진짜 기억나세요? 네, 이거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더라도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 식 어떻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전체 합성정 R0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 라고 그랬었죠.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R0야. R0분의 1이 아니라 R0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합성정 R0는 여러분 역수취해주면 되죠. R0분의 1을 역수취한 걸 우리가 R0라고 하죠. 그럼 이 친구 역수취하면 이것분의 1. 요게 또 시험 문제 정답이었었죠. 각 저항의 역수에 대한 합에 대한 역수. 아, 여기까지 하면 앞에 1장에서 배웠던 거 몽땅 다 복습한 겁니다. 요거 돌리면은 여러분 요식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좀 전에 썼던 요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R0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요 정도 요식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하는 김에 이것도 함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합성저항 함께 구해봤고요. 여러분 지금 전압이 일정하니까 뭐가 분배된다고 했어? 전류가 분배된다고 했었죠. 그 전류 분배되는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전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음의 법칙에서 I는 뭐예요? R분의 V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류는 저항하고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I1에 요 전류 구해볼게요. 요 I1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비례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남의 거 올라가야지. 누구 거? 남의 거. 그래서 R2가 된다.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류 I. 그 다음에 I2 구해볼게요. I2는 R1 플러스 R2분의 남의 거니까 뭐가 올라가야 돼요? R1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곱하기 전체 전류 I.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전체 전류 I 구해볼게요. 전체 전류 I는 여러분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죠. 근데 전체 전압은 몇 볼트예요? 450볼트네요. 그럼 합성 저항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하고 합성 저항 한번 구해볼게요. 요 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1옴 더하기 2옴. 그 다음에 1 곱하기 2옴이네. 그러면은 3분의 몇 옴이에요? 2옴이네요. 맞습니까? 3분의 몇 옴이에요? 3분의 2옴이죠. 그러면은 3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3분의 2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번분수 하면 2분의 하고 3 곱하기 하면 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잡스러운 계산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울게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신 없어요, 제가.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전체 전류 구하면 걔가 이렇게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른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전류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저항이 1옴이고 얘가 2옴이니까 어디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어요? 저항이 적은 쪽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다더라. 이런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마무리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병렬로 똑같은 저항이 나란히 있다고 할게요. N개. 병렬로 N개가 쭈르륵 있대. 뭐 1옴짜리가 10개 있대. 이럴 때 전체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합니까? 자, 한 개의 저항을 나누기 N개로 나눠주면 된다. 요게 여러분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이었지. 무슨 회로에서? 병렬 회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항의 접속을 연습해 봤는데요. 본문 가면 콘덴서 접속 비교하시면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